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격으로 황급히 피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과 호텔에서 만찬을 하다 일어난 일인데 총격범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먼저 주원진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죠. 흥겨운 노래가 나오는 만찬장. 갑자기 총소리가 수차례 들립니다. 무대 위 헤드 테이블에 앉아 관계자의 얘기를 듣던 도널드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가 총성에 놀라 한 방향을 쳐다봅니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재빨리 무대 위로 올라와 총을 겨누며 엎드리라고 소리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호를 받으며 단상을 빠져나갑니다. 미국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주최 만찬장에서 총성이 울린 건 현지 시각 어제 저녁 8시 30분쯤입니다. And I think I heard at least 3, maybe 6 gunshots.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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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만찬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벤스 부통령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즉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총격 발생 즉시 범인을 체포해 구금했고 연방수사국과 함께 범인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Is examining all the ballistics that were found on scene to include the long gun and the shell casings. We are conducting witness interviews as we speak. 토드 블렌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범인을 총기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는데 연방수사국은 공범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총격범이 난입을 시도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용의자는 총을 들고 전력 질주를 해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인 범인의 정체, 명문대를 나온 30대 공학도였습니다. 이어서 신은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행사장 밖의 검색대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갑니다. 보안 요원들은 즉시 총을 꺼내 뒤쫓고 남성은 곧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초 분량의 감시 카메라 영상과 용의자인 남성의 사진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I mean, he was a guy who looked pretty evil when he was down. You know, they had him down. He was fighting hard. He was in my opinion, a sick person. Who would do that but a sick person? 용의자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31살 콜 토마스 앨런으로 산탄총 등 여러 무기를 소지하고 행사장에 돌진했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총에 맞았지만 방탄조끼를 착용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 was armed with a shotgun, a handgun, and multiple knives. He was a guest here at the hotel. We said we believe he is the only suspect in this case. 미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는 명문대인 캘리포니아 공대를 졸업한 비디오 게임 개발자이며 사설 교육업체 시간 강사로 일할 당시 이달의 교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대선 때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 캠프에 3만 7천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직후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갑작스러운 총격에 만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평화롭게 식사를 하던 참석자들은 테이블 밑으로 숨거나 기어서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은 임희원 기자가 전합니다. 수백 명이 만찬을 즐기는 행사장.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여러 명이 무대 쪽으로 뛰어가고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놀라 일어서며 우왕좌왕합니다. 무대 위에 있던 JD 벤스 부통령은 보안 요원에 의해 붙잡히듯 끌려나갑니다.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를 내려가던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쓰러지듯 몸을 낮춥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았던 웨이자장 백악관 출입기자협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기어서 탈출합니다. A bunch of people came sprinting into the room and we saw everybody getting rushed out, Donald Trump first, and that's when it became pretty obvious what was going on.
참석자들은 맨발로 뛰어 황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가거나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순식간에 음식이 쏟아지고 접시가 깨지는 등 만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We heard the loud bang, and then we heard a bunch of dishes break, and people were a little confused. But it all happened so quickly that before we knew it, most of the head table had been whisked out of the room. 지난해 9월 암살된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의 부인인 에리카 커크가 울면서 탈출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총격 사건을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뒤엉키기도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임효원입니다. 이번에는 총격이 벌어진 워싱턴 DC를 연결해 현지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대호 특파원, 이번 행사가 워싱턴 DC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힐튼 호텔에서 열렸는데 어떻게 총기 소지자를 거르지 못한 겁니까? 네, 범인은 산탄총과 권총 등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행사가 열리는 만찬장을 제외하고는 호텔에 일반인 출입이 자유로워서 이런 무기들을 소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에 호텔 주변 2블럭가량 일반인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단 행사에 재임 기간 중 처음 참석했는데요. 매 행사 때마다 연례적으로 주변인 대통령이 가벼운 농담을 해왔기 때문에 만찬 참석자들은 처음에 총성을 듣고도 이벤트로 착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5년 전인 지난 1981년 이 호텔에서 레이건 대통령도 총격을 당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을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사건까지 포함해 최근 2년 사이 암살 시도를 3번 겪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4년 7월 펜실베니아주 유세 도중에 20대 남성이 쏜 총이 트럼프 후보 오른쪽 귀 부분을 관통했습니다. 당시 총격범은 비밀 경호국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귀에 상처를 입은 채 주먹을 하늘로 치켜들면서 싸우라고 3번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플로리다 골프장에서도 암살을 준비하던 자가 사전에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암살 시도가 반복되는 것 같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대상이 된다면서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을 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이란 전쟁의 승리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사나 중간형 타스님 통신은 미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는 자작극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주말에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은 또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카드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우위를 강조하면서도 대화하려면 전화하라고 말하며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양측 모두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회담장 주변 도로가 봉쇄됐고 무장병력이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표단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이란과의 협상에 나서려던 미 특사단의 파키스탄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동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된다며 모든 카드는 우리가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추가 협상을 위한 통로는 열어뒀습니다. When they want, they can call me. We have all the cards. We've won everything. We have all the cards. 트럼프는 회담 취소 발표 10분 만에 이란 측으로부터 더 나은 제안이 담긴 새 문서를 받았다며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밤 다시 이슬라마바드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아그라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종전 요구안만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한 채 오만으로 떠났습니다. 다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위협과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한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이 전쟁 재개를 꺼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양국이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기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컷오프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이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유영하 의원과의 경선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낙점돼 일찌감치 공천을 받은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양자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추 의원은 여당으로부터 보수 심장 대구를 지키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입니다. 9명의 도전자가 나섰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최종 후보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확정됐습니다. 당내 경선 결과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컷오프 사태 35일 만에 공천 내홍이 일단락된 겁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가 힘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만 끼쳐드립니다. 이제 내부 경쟁은 끝났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원팀입니다. 보수 심장 대구를 민주당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지면 보수는 풀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법까지 압박하고 지방 권력, 대구까지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 흐름을 막는 마지막 균형추가 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전 원내대표는 정체된 대구 경제를 살려내겠다며 맞상대인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향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대구 경제발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일찌감치 중앙당과 거리두기에 나선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도 과거에도 대구는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다며 독자 선대위 구상을 밝혔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의원직을 사퇴할 걸로 알려졌는데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는 달성군에는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이 전 위원장의 공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확정한 오늘 민주당의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도 보란듯이 대규모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60명이 넘는 전 현직 의원들이 총출동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며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 앞에서 지지자들을 맞이하던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인파 속에서 한정의 정책위의장을 발견하고 포옹합니다.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엔 범여 정당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62명이 집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이 오셨습니다. 김태랑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로 응원을 전했습니다. 지난 8일 대구를 찾아 김 후보 중심 선거를 강조했던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김 후보가 원하는 건 다 해드리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부겸이 당대표를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고 옆에 서 있으면 옆에 서 있고 뒤에 서 있으면 뒤에 서 있겠습니다. 대구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드림, 그냥 확 다 해드림 센터장. 조국혁신당 차규근 대구시장 위원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는데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법여권의 기대가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저 김부겸을 이번에 회초리로 써주십시오. 국민의힘을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주십시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장으로 확정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향해 정부에서 같이 일했고 정치를 해온 기간이 긴 만큼 대구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6월 3일에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 중 최대 관심지를 꼽으라면 부산 북구 갑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장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가 한 행사에서 처음 만났는데 화기애애하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구포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 행사 시작 전부터 북구갑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간 장외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우리 오로지 구포초등학교 동문들 간의 우위를 돈독히 하는 대표님 침입자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 좀 급해지면 말이 첨예해질 수도 있는데요. 시민들과 따로 인사를 하던 두 사람은 마주치자
짧은 악수만 나눴습니다. 같은 기간 국무위원을 지낸 두 사람이 북구 행사장에서 마주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단 앞뒤로 앉았지만 행사 내내 따로 대화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구포초 출신으로 축사 기회를 얻은 박 전 장관은 연고를 강조했고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북구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온 힘을 쏟겠습니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지역 정치인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애둘러 견제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부산 북구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은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 수석은 오늘 언론 접촉을 피했는데 내일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 접견 일정을 소화한 뒤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동산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 개편 이슈가 선거판 변수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직접 주도하는 모습인데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뉴스더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귀국하기 직전이었죠? 장특공 이슈 다시 언급했어요? 네, 이 대통령이 순방에 앞서서 장특공제 개편 필요성을 거론한 지 엿새 만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처음 올린 글에서 불거진 논란을 일부 바로잡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 지난 18일 첫 메시지에서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 깎아주는 제도 따로 있다면서 장특공제 개편 필요성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을 살펴보면 1주택자 장특공제는 보유와 거주가 하나의 조항으로 묶여 있어서 잘못된 표현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두 번째 글을 보면 그래서인지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 이렇게 1주택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 그리고 비거주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개편 방향성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SNS로 부동산 여론전 하는 거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이 장특공제 개편 문제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모두 유권자란 말이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당 지도부 이미 한 차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예.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닷새 전에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못 박았고요.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1주택자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에 지금까지 추가 입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투기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실수요인지 투기인지 면밀하게 구분이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여당이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장특공제 논의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여기에 자칫 선거를 앞두고 실거주자들, 특히 수도권 표심만 건드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정원호 후보 측 대응을 봐도 장특공제 개편이나 폐지 이슈 대신에 부동산 공급 정책 아니면 구청장 출신의 행정 경험 같은 이슈로 전환하려는 이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세훈 시장 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슈화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도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시장 측은 장특공제 폐지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이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인 데 이어서 정원호 후보에게 분명한 입장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실용주의 이미지로 중도층을 공략해온 정원호 후보로서는 서울 부동산 표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장 표명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네, 주제를 바꿔서 경기 지역 재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경기 남부의 핵심 지역이죠. 평택을 재보궐선거에 각 당의 선거 전략이 다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당대표들의 3선 의원 출신까지 현재로선 무려 5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유이동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재현 진보당 대표, 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까지 당대표만 3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다자 구도가 형성된 상태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수정당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애초 이광재 전 지사 투입을 고려하긴 했지만 이 전 지사가 이 조국 대표와의 이 고륙 상쟁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지사 하남갑 출마가 거론되고 있고요. 안산갑 지역은 친명 김남국 의원 전략공천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용전 부원장 등의 거취가 여전히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봄 기운 가득한 주말. 오늘 아침 서울에선 조선일보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2026 서울 하프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유모차를 탄 아이부터 80대 어르신까지 2만 1,500여 명이 도심을 달리며 봄을 만끽했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라톤 참가자들이 무릎과 발목을 돌리며 몸을 풉니다. See some of the beautiful historic sites in Seoul. King Sejong, you can see Admiral Lee Sang-shin, we can see Gwanghwamun Palace, we can see Namdaemun. 출발선에 선 참가자들.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6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 아빠부터 오늘 이찬이가 좋아하는 건물들 많이 보고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아빠 확해. 7, 80대 어르신들도 각오를 다지고 나왔습니다. 나이는 숫자라고 그러지만 목표는 열정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화이팅! 10km 참가자들은 제가 지금 서 있는 여의도 공원까지, 하프코스 참가자들은 상암 월드컵 공원까지 봄날의 서울을 달렸습니다. 달릴수록 다리가 무거워지고 숨도 가쁘지만 함께 응원하며 이겨냅니다. 예비 신랑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예비 신부는 면사포를 쓴 채 나란히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11월에 결혼해서 저희가 마라톤 워낙 좋아해서 엠비야 사랑해. 10회째를 맞은 서울 하프 마라톤엔 2만 1,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도심에서 달리기가 한창이었다면 남쪽에서는 봄꽃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전남 화순 적벽 일대가 빼어난 경치에 채색이 더해져 절경을 이뤘는데요. 박건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로 물길이 굽이쳐 흐르고 봄 햇살을 머금은 풍경이 그림같이 펼쳐집니다. 무등산 자락과 동복천을 따라 이어지는 화순 창랑 적벽과 무렴 적벽입니다.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새로운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적벽길을 지나 10여 킬로미터를 달리면 도착하는 꽃감길엔 노란 유채꽃이 만개했습니다. 분수대 넘어 화사한 꽃길이 나들이객을 맞이합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꽃도 워낙 많고 화산에서 주기도 좋아해서 화목하게 즐겁게 놀고 있는. 경쾌한 선율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이른 더위를 식혀줍니다. 동화를 주제로 만든 정원을 마주한 나들이객은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꽃이랑 꽃말 그 꽃 이름을 아이들한테 또 좀 알려주면서 여러 가지 꽃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복사꽃방에 탄광 아이스크림까지 화순을 대표하는 먹거리도 인기입니다. 여기 와서 국화빵도 사 먹으니까 맛도 좋고 그러네요. 꽃을 보고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화순구는 꽃감길을 찾는 관광 수요를 감안해 내달 10일까지 주요 경관 전시를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50대 다이버가 12시간 표류 끝에 강원도 앞바다에서 극적으로 구조됐는가 하면 부부가 탄 화물차가 하천에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시 41분 창량호 인근 요구조자 발견. 대형 화물선 옆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위태롭게 매달린 다이버가 보입니다. 구조에 나선 해경대원조차 밀려날 정도로 물살이 거세
다이버에게 구조용 튜브를 던져 가까스로 끌고 나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북 울진군 해상에서 실종된 50대 다이버입니다. 조류에 떠밀려 북쪽으로 20km나 표류한 끝에 12시간 만에 어젯밤 10시 40분쯤 지나가던 상선에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도 뚜렷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심하게 찌그러진 화물차의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오전 9시쯤 1톤 트럭이 도로 난간을 뚫고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60대 아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운전을 하던 남편도 다쳤습니다. 출동했을 때 경찰관한테 죽었다고 초기 진술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전해드렸거든요.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동물원을 탈출했다 귀환한 늑대, 늑구를 지켜보면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느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최근 법원에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강석 기자가 최근의 판례들 분석해봤습니다.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를 놓고 무려 9일 동안 벌어진 늑구 포획 작전. 사살보다 생포 여론이 더 커졌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달라진 동물권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살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법원에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에서도 훈육을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반려견 목을 강하게 누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평균 6천 건이 넘는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 보호자가 학대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버려도 되고 이런 법들이 자체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 처벌이 더 강해졌습니다. 벌금보다는. 자기의 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당연히 범죄고요. 남의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더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대 가해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하고 재사육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최근 감사원 간부의 뇌물 혐의가 보안수사권 공백으로 불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죠.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이런 수사 공백이 일상이 될 거란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기자, 보안수사권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떤 건가요? 네, 감사원 간부의 13억 뇌물 혐의 사건을 보면 그 실체가 명확합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보안 수사를 하려니 막혔고 결국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은 묻혔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와 직접 보안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16회에 걸쳐 12억 9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안수사 규정에 입법 공백이 있는 공수처 사건이라 벌어진 건데요. 여당 강경파 주장대로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할 경우 1차 수사기관의 결론대로 사건이 끝나버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권이나 뒷돈을 받고 사건을 암장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요.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유권부재, 무권유죄 이런 세상이 오게 되지 않을까. 네, 일각에서는 경찰이 역량을 키우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검사가 사건을 바로잡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 건가요? 경찰이든 이 10월에 출범하는 중수청이든 모두 1차 수사기관입니다. 기소와 재판을 수행하는 검사가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져볼 만큼 1차 수사가 잘 됐는지 검증하는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중간에 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못하게 됐죠. 보안 수사 요구 등을 통한 사후 점검은 마지막 보루였던 셈인데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해서 기소로 전환한 경우가 2021년 528건에서 지난해 1130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경찰이 이 송치한 사건의 14.7% 그러니까 7건 중 1건이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로 되돌아가는 실정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현장의 우려가 커 보이는데요. 보안 수사권 폐지로 가닥이 잡힌 건가요? 당장 5개월 뒤면 검찰청이 사라지지만 아직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부터 보안수사 요구권만 허용하자 아니면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등 이 모든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 중입니다. 법조계에선 지금 결정에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어떤 결론을 내든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보완책들이 있는 건가요? 네. 법조계에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사라진 전권 송치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차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묻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건을 검사가 확인할 수 있게 기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 사라지더라도 보안 수사 요구권은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더해 앞선 감사원 사례처럼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경찰이 보안 수사를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제한적 보안 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 필요해 보입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엄청난 실적에 힘입어 반도체 업계에선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는 물론 주주들까지 나서 다투고 있는데 타 업종이나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리는 게 현실입니다. 대박 성과급이 부른 풍경에 포커스 맞춰봤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50여 년간 무노조 경영을 자랑해온 삼성전자. 검은 조끼를 입은 노조원들이 평택 공장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4만여 명의 조합원들. 이재용 회장의 사진을 밟는 과격한 상황까지 연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산업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그 누가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노조의 주장에 주주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인데 피해를 주어서 삼성 자체에 대해서 흔들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주주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겁니다. 노조와 사측, 주주까지 나선 삼성전자의 갈등은 공교롭게도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됐습니다. 지난해 평균 10억 원대의 성과급이 지급되자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며 한이꽃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SK 입사 수험서는 온라인 서점가에서 판매 상위에 올랐고 동영상 강의까지 등장했습니다. 의대보다 하이닉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며 고졸 생산직 채용에 대졸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성과금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하이닉스가 아시다시피 성과금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들어가서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이천에선 지난 2월 수입차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 2배 늘었고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곳에는 셔세권이라는 새로운 상권도 등장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대박 성과급에 현대차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박 성과급을 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성과급을 5억씩 준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나 이공계에 몰릴 것이고 의대에 가던 인력도 또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지금 직원의 공로가 굉장히 일부라는 것이죠. 못 나갈 때는 그 직원들은 책임을 질 거냐? 손해가 나면 우리는 모른다. 이런 구조로서는 안 된다. 잘 나가는 일부 업종의 엄청난 성과급 얘기가 한쪽에선 박탈감으로 돌아온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요즘. 정당한 보상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쓸쓸한 자화상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기름값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추경으로 준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소득과 지역별로 차등을 둬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 누가 얼마나 받는지,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서영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꼴로 40리터씩 넣거든요. 부담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정부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내일부터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입니다. 소득 하위 70%의 국민들에게 지급하는데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기관과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지급 첫 주엔 요일별로 출생연도 끝자리 2자리씩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오는 8월까지 사용해야 하는 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석유 최고가격제의 재원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고유가 지원금까지 재정이 투입될 경우 물가 착시 현상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고유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종에 가서 대규모 지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명 카드깡 등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른바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끊고 지출을 최소화하자는 건데요. 다소 씁쓸한 세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은 이 과정도 놀이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한 이들을 임유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학생 정혜진 씨의 하루는 도시락 싸기로 시작됩니다. 과일과 계란, 단백질 쉐이크 등으로 채워지는데 약 2,000원으로 마련한 든든한 한 끼입니다. 덕분에 한 달 생활비는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돈이 나가는 것도 제 두 눈으로 직접 보이고 아껴가지고 모이는 것도 제 두 눈으로 보여가지고 확실히 소비 통제가 잘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도시락은 기본, 유튜브 무료 강의로 학원비를 아끼고 앱으로 소소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앱테크에 나서기도 합니다. 저만의 레시피 같은 거 만들어서 냉털 레시피 이런 거 만들어 먹고 있어요. 대파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 5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짠내 소비는 직장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왕복 40분 거리를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고 생필품은 할인 품목만 골라 삽니다. 처음에 저도 좀 힘들었었거든요. 버스비 왕복하면은 3,000원인데 5일이라 하면 15,000원, 한 달에 한 45,000원은 아끼는 거고. 이렇게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이른바 무지출 챌린지가 전 세계 MZ세대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절약 과정이 하나의 놀이가 돼 하루 지출을 인증하는가 하면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절약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걸 인증받고, 그걸 인정받고, 그러면서 이제 만족하는 일종의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화하고도 관련돼 있고, 자기의 어떤 소비 생활까지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고물가 장기화에 절약을 놀이로 즐기는 MZ세대의 슬기로운 소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넓은 초원과 광활한 평야가 끝없이 이어지는 몽골. 좋은 자연 환경 덕에 몽골인들의 시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안과에서 시력 교정술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압을 재고, 각막과 망막시신경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통역이 가능한 몽골인 코디네이터는 환자 옆에서 검사를 도와줍니다. 왼쪽에 초록 색깔 불빛이 있어요?
100분 гэрэл атсан байгаа. Тийш хараад өгөөрэй. 5초 참아볼게요. амар нэгэд 3 секунд 세도 өгөөрэй. өглөөрэй. 몽골 여행사에서 일하는 27살 에르덴 솝드 씨는 시력 교정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양쪽 시력이 다른 부동시가 있지만 각막 상태가 좋아 라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бичлгүүдийг харангуут айгүй олон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өөс эхний үе шатыг нь харж өгдөг. дээрээс нь маш сайн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тэй, маш сайн эмчтэй болохоор 에르덴 솝드 씨처럼 지난해 국내에서 안과 진료를 본 몽골인 환자는 4,900여 명으로 전년보다 72%가량 늘었습니다. 드넓은 평지가 많은 곳에서 사는 몽골인들은 시력이 좋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각종 전자기기 사용으로 근시 환자가 많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 등 안과 개원가에서는 SNS 홍보 등으로 몽골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날 검사하고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짧더라도 수술을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정부 역시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메디컬 코리아에서 몽골 보건부와 환자 치료, 의료인 연수 협약 등을 맺는 등 보건의료 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프로야구의 인기가 갈수록 뜨겁습니다. 어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200만 관중을 돌파하는 기록을 썼는데 오늘도 경기가 열린 5개 구장 관중으로 꽉 찼습니다. 상위권의 치열한 순위 다툼 또한 이어졌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두산 박준순이 3루수 글러브를 맞고 좌익수 앞으로 빠지는 끝내기 안타에 성공합니다. 시작부터 치열했던 LG와 두산의 경기는 10회 말까지 가는 연장 접전 끝에 두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두산은 잠실 라이벌전을 2패 후 1승으로 마무리하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어제 선두를 꿰찼던 LG는 16승 8패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다시 2위로 내려왔습니다. KT와 SSG의 싸움에선 KT가 SSG의 6연승을 저지하며 웃었습니다. KT는 안타 14개를 몰아치며 SSG를 12대2로 대파했습니다. 1회와 8회에서 3점 홈런을 터뜨린 힐리어드와 3점포 포함 5타점을 기록한 장성우가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활약에 힘입어 KT는 17승 8패를 기록하며 1위로 올라섰습니다. 키움과 삼성의 경기를 앞둔 고척에선 박병호 키움 코치의 선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박병호는 아들과 함께 시구와 시타를 하고 특별 엔트리로 합류해 1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키움은 경기에서도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괴물 신인 박준현이 1군 데뷔전에서 5이닝을 무실점으로 장식하며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KBO는 어제 전국 5개 구장에 10만 명 가까운 관중이 입장하면서 시즌 누적 관중이 200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경기 빠른 117경기 만의 기록으로 역대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봄과 여름 사이 바깥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낮에는 여름의 상도 어색하지 않은데요. 내일은 한낮에 서울이 22도로 오늘보다 낮겠지만 대구는 27도까지 치솟아 덥겠습니다.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차차 흐려지다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중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서는 모레 오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 서울 22도, 부산 23도가 예상되지만 강릉은 1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6일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